애니월드 오타쿠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이고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그 트와이스가 갖고 온 저기 책 오타쿠 그 책에 맞게 그 오타쿠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뭐 가이낙스 스튜디오가 이번에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토크를 한번 했죠. 네네. 그 얘기를 한번 궁금하네요. 그 쟁쟁하신 분들이 한 5분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뭐 설립자하면서 가이낙스를 홀로 이끌다시피 한 어떻게 보면 온몸으로 막고 오히려 자기는 좀 뒤로 물러서다시피 했는데요. 야마가 히로유키 감독이면서 대표이사가 오셨었고요. 노란 머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변화를 주고 싶었다라고. 트와이스도 그 토크쇼에 그럼 참석하셨어요? 그럼요. 저도 기자지만 돈 내고 사서 봤습니다. 거기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은 오타쿠가 진짜 아니네요. 그렇게 하면 또 오고 싶어도 못 온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분 못 오신 오타쿠들은 우리 프로그램을 뭐 저희가 최대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천원돌파 그랜라간의 프로듀서 역할을 하셨던 그리고 가이낙스 실제 창립을 주도했던 인물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다케다 야스히로 부사장이 오셨었고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그 프린세스 메이커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가이낙스가 무너질 무렵에 이 한 편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희생을 하면서 가이낙스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 시기에 월급을 준 분이죠, 사실. 그렇죠. 네, 바로 그 아카이 타카미 씨. 그 시기에 가이낙스 살렸죠, 그분이. 네, 최근에 뭐 다시 프린세스 메이커 신 버전이 온라인으로 버전과 온라인 버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은 타고난 애니메이터입니다. 근데 보통 자기 작품에 대해서 좀 언급을 안 하시고 오히려 뒷얘기는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가장 뛰어난 애니메이터로서 이분이 그랜라간도 제작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그거는 또 팬들과 디스 사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작이 또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에반게리온 그 원화가이신 그리고 또 그 코믹 북에 바로 이런 그림들을 그림의 천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다모토 요시유키 화백님이 오셨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과 함께 아사오 유시노리 프로듀서 지금 가이낙스의 가장 촉망받는 프로듀서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펜스가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푸른우루도 제작 푸른우루도 제작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낙스 그 장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분이에요. 보통 가이낙스 퀄리티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이 많은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뭐 요즘에 트리거라는 데가 킬라킬로 이마시 히로유키 감독님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력 관계입니다. 그리고 카라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뭐 우려할 사정이 아닌 게 아마 뭐 에반게리온 저작권도 대부분이 다 가이낙스 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트리거 나간 게 뭐 싸우고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오해도 하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업계가. 그래서 특정 좀 주도적인 인물이 나가면 애니메이터들은 다 따라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마이시 감독 나갈 때 다 따라 나가서 독립은 했지만 여전히 협력 관계고요.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협력 관계라고 하지만은 같이 스튜디오에 가게 되면 또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렇게 회사를 나눠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나눠졌다는 의미가 뭐 이렇게 분사를 해가지고 완벽히 격리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더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마이시 히로유키 감독님은 또 야마가 히로유키 대표이사에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요. 지금도 스튜디오 쪽에서 자주 활동을 하신다라고 저도 얘기를 히구치 감독은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가이낙스는 이제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시작한 회사였지만 지금은 일본의 젊은 사람들을 키우는 대학 같은 존재고 뭐 이마이시 감독은 이제 졸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도 사이키 슈지 감독이 다시 또 새로운 극장판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복수의 작품을 하고 있다고 지금. 굉장히 극장판하고 TV판에서 굉장히 작품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저는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애니메이션 시장은 좀 팽창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작품 성격에 맞게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분산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뭐 아시는 대로 지금 베르세르크 극장판을 만들었던 쿠보카 토시유키 감독도 역시 가이낙스 출신이었고 그리고 뭐 청해 유코 관련된 곤조도 역시 가이낙스에서 나간 회사들이고요. 이렇게 회사를 떠나서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게 된 감독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이낙스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낙스 스튜디오 5분이 쟁쟁한 5분을 모시고 토크 쇼를 하셨는데 주제가 어떤 얘기를 이번이 정말 특이했던 게
되게 이분들을 부르면 이제 어떤 특별 주제나 작품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네. 진짜 그냥 프리 토크였어요. 네. 아 그래요? 시나리오가 네. 제가 사전에 만들었던 질문을 한 40개를 받았는데요. 네, 당연히 가이낙스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철저하게 고증을 하거나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즐기면 네,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하나 아직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네, 토크 하기 전에 좀 술을 몇 잔씩 좀 드셨어요. 어쩐지 다 계획적으로 따랐더라고요. 네. 계획적으로 워낙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특히 한국 술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빠르하신다고. 그래서 좀 맥주 좀 하시고. 네, 안 그래도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사실 프린세스 메이커 관련해가지고 취재를 하다가 가이낙스 지금 회사 근처에 바가 하나 있는데 그 바가 가이낙스 임원이 하는 바예요. 타케다시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바에 가면은 밤에 가이낙스 분들이 술을 마시고 있대요. 가이낙스 분들을 보기는 정말 쉽대요. 말은 못하지만. 이분들이 술을 정말 좋아해서 매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면 그날 통역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죠. 현장에 있던 분들도 그 통역 두 분이 전혀 대본이 없었습니다. 많이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작품과 나열되는 인물들과 이런 부분 통역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거의 고생하셨던 사실 뭐 마크로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제 책도 좀 드리고 공부를 시켰는데 이것처럼 진짜 아무 준비 없이 통역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통역질에 불만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재밌던 부분도 많이 나왔죠. 그럼 김프로님 주로 재밌었던 얘기 몇 가지만. 미야자키 하야오의 대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타카 지역에 보게 되면 가이낙스하고 지브리 박물관이 지금도 같이 있는데요. 그렇죠. 강조하시더라고 지브리가 느낌이 좋았다고. 그래서 지브리하고 가이낙스하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일본에도 우리나라 떡 돌리는 것대로 국수를 돌리는 이사를 딱 하는데 그때 지브리 똑똑똑 두들겼더니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나오시죠.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시는데 이게 뭔 일이냐라고 하면서 젊은 애니메이터들이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셨을 것도 있고요. 또 워낙 지브리하고 스타일이라든가 완전 작화 방법도 너무나 반대로 가거든요. 뭐 잘 알려진 얘기지만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서는 흑인이라든가 유색인종을 그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미학을 해친다는 뭐 그런 이유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한 번도 시도를 안 했었는데 반대로 역습을 해버립니다. 바로 나디아. 이상한 바다의 나디아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인도 공주인데 흑인 그 색채를 사용을 했었고 역시 지브리가 하늘로 간다면 우리는 바다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해저 이말리를 기반으로 한 나디아라는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지금도 좀 많이 반대로 하고 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흥행 면에서 보면 안타깝긴 한데 지브리가 보통 모든 연령의 관람가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펜스가뿐만이 아니라 메다카박스까지 다 19세 전문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그만큼 그 오타쿠라는 그 저기에 형식에는 참 맞기는 한데 이 재정적으로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요즘 좀 많이 힘든 느낌을 받았어요. 한동안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래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만큼 가벼운 모습 긁어주는 그런 회사.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가이낙스의 특징이 원래 많은 것에 올인을 하긴 하지만 전력을 쏟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지금 학원물 비롯해서 그리고 또 지금 스바루 프로젝트가 지금 또 가동이 돼 있는 상태고요. 바로 플레이하데스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푸른 우주를 위해서 그런 작품들로 하여금 제작비를 모으고 결국은 왕립 우주군에서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찐득찐득한 작품을 정말 제대로 된 SF.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사실 받는데요. 왕립 우주군이 굉장히 좋은 작품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드는 푸른 울루 같은 경우는 정말 대박을 쳤으면 하는 팬으로서 아시는 대로 더 좋은 또 흥행 예감이 드는 게 근데 흥행 예감이 안 들어요. 왜냐면 이게 주인공들이 작품들이요? 미소녀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에반게리온에서도 이번에 그 신지가 원래 여자였었다고. 원래는 주인공이 다 이제 미소녀였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부를 남자로 바꿨다고. 그래서 카오루 신지가 남자로 나오는데 이게 이쁜 미녀가 많이들 나올 텐데 푸른 우주에서요. 피디님이라면은 끌리시나요? 저는 끌리는데 이게 좀 그런 느낌 받아요. 건버스터에서 다이버스터 됐던 그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걸 노려라. 남성분들 이번에 좀 분발을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여성분들은 뭐 명품에 돈을 쏟는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아끼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캐릭터에 관련돼서는 정말 아낌없이 이런 자리에도 와주시고 그만큼 발언을 해주시는데 저 숨어있는 남성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운로드 안 됩니다. 불법 다운로드 안 될 거고요. 극장에 많이 와주시고 또 캐릭터 상품도 사주시고 그만큼 애니메이터들을 좀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좀 더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흥행을 하려면 그래도 카오루 같은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사당에 있는 캐릭터 상품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봐도 이제 파는 상품은 다 그 여성들을 위한 뭐 노래하는 왕자님이나 뭐 프리 이런 작품들이지 남성용 작품은 거의 없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판매량도 집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아스카하고 레이보다 그 카오루 아니 아스카는 빼고 레이만 말씀하시죠. 네. 아스카는 거품맨입니다. 네, 그래서 뭐 카오루의 팬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성 팬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여성향 애니메이션으로 봐도 될 정도로 큐는 그렇죠. 네, 그렇게 작품이 나왔는데요. 좀 남성분들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남성 오타쿠들이여 일어납시다. 캐릭터 상품 말씀하셨는데 김프로께서 네. 그 아까 뭐 독특한 뭐 사인펜을 좀 갖고 나왔는데 저기 네, 아무 이것도 의미가 된다라고 모르겠는데 네, 일본 밖에서 처음으로 사인회를 또 진행을 하셨는데 그림도 많이 그려주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흔적들입니다. 아, 이건 캐릭터 상품이 아니라 네, 그 가이낙스 스튜디오 감독님들이 사다모토 씨가 쓰시던 사다모토 요시유키 화백해서 쓰시던 펜인데 아마 적어도 한 100분 정도는 사인과 함께 그림을 받았던 걸로 저도. 근데 김프로님 여기 그 감독님이 사인하고 야 이 펜 어디 갔나 찾으시는데 이게 몰래 갖고 오신 거예요? 아, 이게 제가 사서 이거를 들었던 펜인데 이 펜이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디즈니의 존 머스커 감독님도 쓰셨던 펜이고 그리고 에릭 골드버그 감독님도 쓰셨던 펜이고. 이 펜으로요? 네, 이 펜이 그리고 사다모토 요시유키 캐릭터 디자이너의 손길도 닿았던 펜들인데 뭐 어떤 팬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펜을 한번 오랜만에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네요. 이 빨간 사인펜은 또 뭐예요? 네, 이 빨간 사인펜도 역시 그 사다모토 요시유키 캐릭터 디자이너와 함께 아카이 타카미시께서 이걸로 그림을 많이 그려주셨는데 펜 사인회 때하고 이벤트 때 이 두 가지 펜으로서 저희가 관객들한테 선물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아카이 씨는 그림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카이 씨는 그림 참 이쁘게 그리죠. 예, 근데 이제 느낌이 옛날엔 정말 캐릭터를 가냘프게 그렸어요. 이게 점점 더 통통해지더니 지금은 정말 동글동글하게 그려가지고. 저는 그런 그림이 더 사랑스럽던데요. 오늘 신도 보면 정말 귀엽게 이제 정말 귀여운 그림이 됐더라고요. 대세 동안이죠. 베이글이죠. 베이글. 네, 제가 소개를 못 시키는 게 참 아쉽기는 한데 아카이 타카미 씨의 그림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져 있는데 프린세스 메이커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전개되는 온라인 버전에서 좀 더 많이. 네, 이건 뭐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프린세스 메이커가 이제 모바일 버전이 나왔는데 모바일 버전 후에 온라인 게임도 만들 계획이거든요. 근데 만약 이제 모바일 게임이 잘 되면 내년에는 게임사에서도 아카이 씨를 초청해서 한번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게임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가이낙스 창립 기념일에 관련된 부분도 나왔는데요. 12월 24일이라고 이제 그렇죠. 모든 분들이 인식을 하실 것 같은데 84년도 12월 24일이죠. 그래서 아쉽게도 가이낙스 특유의 그 코스프레 쇼가 있었어요. 사다모토 요시유키 씨도 그 코스프레로 굉장히 재밌게 참여를 하셨는데 그 일본의 지진 이후로 이런 부분들이 좀 행사 축제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축소가 됐다고. 그 부분도 재밌었죠. 원래 이제 창립 기념일을 크리스마스로 하자 이렇게 정했는데 다케다시가 크리스마스가 24일인 줄 알고 신고를 했더니 그날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브다. 그래서 실수로 24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첫 번째 실패였다라고 얘기를. 네, 그래서 24일에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이낙스 파티에서 다 모두를 만나게 되는 참 그들도 원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코스프레를 통해서 기념을 했다고 하는데 뭐 안타깝긴 하지만은 빨리 상처가 복구가 되고 다시 또 이런 기념 행사를 계속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이낙스 스튜디오 토크 중에서 좀 재밌었던 그 팬들의 질문은 뭐가 있었습니까? 초아이스 질문 안 하셨어요? 저는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그때 기회가 너무 없었어요. 아무래도 토브로라로 질문. 그 기회가 대통령 그 연두 기자회견 보면은 사실 매체 파워 순서대로 질문하는데 초아이스는 조금 오타쿠 파워에서 좀 밀리셨나요? 네, 그때 했던 질문들을 제가 대충 적어왔어요. 적었는데 역시 우리 초아이스는 뭐 적고 메모의 제왕이에요. 메모의 제왕. 오타쿠답지 않은 이런 모습을 잘 보이세요. 그 질문 중에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하면은 그 데프콘 씨가 질문했었어요. 아스카 문에는 왜 안대를 달게 했냐고. 근데 이건 설정상에 아직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밝힐 수 없다라고 대답이더라고 했는데. 아니 그래도
그거 알고 있는 우리 나이 아스카이나 김프로가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아직 그거 설정은 안 나왔어요. 완결편에 이제 나올 것 같고. 그거보다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또 관객분이 그랜 라간 선돌파 그랜 라간이 굉장히 인기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편을 만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속편 잘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구조가 퍼즐 같은 작품이라서 얼마든지 뒤에 뭘 만들 수가 있대요. 근데 그에 반대되게 그랜 라간 같은 경우는 원래 에바의 안티테제로 만든 거라서 처음부터 그냥 뜻을 생각해놓고 만든 작품이라 에반게리온의 반대편에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완결을 고려해놓고 에반게리온하고 정반대로 갔죠. 그래서 아예 이제 속편을 고려하지 않고 고민보다 행동이 우선인 딱 잘라놨더라고요. 어떤 분이 또 그 드릴 또 한번 나의 드릴 하늘도 뚫을 드릴이다. 사실 여기서 이제 데프콘 씨가 진짜 오타쿠인지 아니면은 오타쿠 코스프레 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거든요. 사실 저번에 이제 부천 애니메이션 영화제 개막식 때는 저는 약간 코스프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오타쿠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날 질문하는 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가는 걸 보니까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애니메이션은. 다음에 나 혼자 산다에 또 나오시겠죠. 저도 깜짝 등장은 아마 할지 모르는데. 그래요? 그 나 혼자 산다 쪽에 촬영을 했고 사다모토 유키와의 만남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뭐 경쟁사이긴 한데 MBC에서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김선일 프로 저기 MBC. 우리 10회 특집은 오정현 아나운서가 아니라 데프콘 씨를 불러야 돼요. 워낙 비싼 분이라서. 몸값이 정말 비쌌을 텐데 그날 일찍 오셔가지고 사인회도 하시고 또 사다모토 유시유키를 비롯한 가이낙스 감독님들을 기다리시느라고 그날 뭐 하루 종일 계셨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주인인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멋있는 질문과 함께 팬들과 같이 그 열기를 동참하시는 사실 그런 자리에 감동이었었어요. 유명인이 오면은 보통 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좀 많이 욕을 먹는데 그날은 딱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좀 박수를 받았어요. 마지막에 이런 거를 데프콘이 질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꼭 여기 오신 애니메이션 전공한 학생들에게 꼭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가이낙스 그랬더만 뭐라고? 그랬더니 이제 많은 가이낙스 스태프들이 이제 끝날 때 많은 얘기를 해줬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저는 사실 야마가 감독에게 좀 많이 감동했던 게 사실 일본에서 그 야마가 씨나 이런 가이낙스 분들이 활동하던 시기 오타쿠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가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니까 내가 만들겠다는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오타쿠들은 그냥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딱 야마가 씨가 딱 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보다 만드는 게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훨씬 재밌다. 이 말을 한국에서 이해하는 분이 아마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정말 이런 자리에서 한 자리에 정말 뵙기 힘든 분들을 볼 수 있다는 자체가 감동이었고요. 이런 기회가 정말 또 올 수 있을까 이런. 내년에는 이런 자리 하시고 사인 붙여서 한 5만 원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인 다음에 사실 뭐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이 중요한 거죠. 사인이. 난 톱을 올려라. 그래서 뭐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 못지않게 이번에도 좀 사인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팬들분께는 뭐 죄송스럽다는 얘기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감사하다는 말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분들이 다녀가시면서 그만큼 또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다시 방한을 하리라고 저도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비록 그 가이낙스 스튜디오 토크인 부천 애니메이션 영화제 국제 영화제는 못 가봤지만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그 열정이 조금이나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작품 보게 되면서 뭐 에반게리온 못지않게 그 나디아를 또 다시 한번 이번에 보게 됐는데요. 다시 보게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토크에는 한번 나디아 관련된 부분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에피소드들은 아마 좀 더 많이 소개를 극장판이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극장판은 이미 나왔는데 그게 뭐 망작이라는 소문과 함께 묻혀져 그거 말하면 안 되는 약속가 있습니다. 얘기네요. 숨겨진 얘기이긴 한데 나디아 관련돼서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실과 예전에 그 납품하는 그런 업체로서 OEM을 받았을 때 그런 현실들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도 됐었고요, 사실. 나디아 관련된 얘기도 한번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블로러라 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애니월드 오타쿠 버전 크로징 멘트는 읽고 해제 그날까지 뭐 쭉 계속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데프콘이 애니월드 오타쿠 버전에 출연하는 그날까지 애니월드 오타쿠 버전은 계속 그러면 10회 나오면 10회 끝나는 건가요?
오정현 씨하고 같이 나오는 그러네요. 네, 오정현 아나운서 함께 뭐 등장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의견. 알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등장하면은 한 분은 꼭 빠지셔야 되는데 이 테이블이 좁아가지고. 사실 이번에 개막식 때 두 분이 또 만나 뻔했잖아요. 그렇죠. 아쉽네요. 좀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애니월드 오타쿠 버전 제6회 애니월드 오타쿠 버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1코 해제 그날까지 애니월드 오타쿠 버전 계속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도 서비스 에반게리온이니까요.